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 이제 할 때 그 아침의 시작을 굉장히 또 상쾌한 목소리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예. 머리도 갈라졌네요. 예. 금요일날 제가 항상 묶었던 대로 머리를 묶었지만 날씨의 영향이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슬머리의 비애로 정말 부수수한 헤어스타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오늘은 최대한 정갈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갈하게 매무새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아침을 위해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시장도 약간 비가 살짝 내렸죠. 비 내렸던 시장 분위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말고 AI, AI가 참 다양한 일을 하죠.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는 그 영상을 텍스트로만 입력해도 영상을 구현해내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 특히나 이제 지인들 중에서 PD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텍스트를 사람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그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표현을 해줘야 그 영상이 잘 구현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글쓰기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때 잠시 후에 AI가 보는 시장의 투자 전략 뭐를 또 보고 있는지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장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그르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월가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1월에 PPI도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매가도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둔화가 되고 떨어져야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좋은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이번 주에도 또 전달되겠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파적이었고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얼마나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번 주 한 번 더 좀 충격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라서 덜 충격일지 아닐지는 또 그때의 또 심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7% 하락한 38,600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5% 가까이 떨어지면서 5,005포인트 선으로 다시금 좀 밀려났지만 5,000선은 지켰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면서 15,770선에서 마감됐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폭은 사실 오른 것에 대비해서는 미미하죠. 나스닥이 1%대 초반 그리고 S&P 500이 0.4%의 주간 단위 하락을 기록했고요. 다우도 0.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5주간은 계속된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주는 약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뉴욕 증시 실시간으로 보시거나 모니터링 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이거 왜 안 움직여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휴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발표된 경제지표 PPI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PPI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요게 이제 시장 예상치가 0.1% 상승이었는데 좀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5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12월 PPI는 0.1% 하락했던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1월의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지난 2023년 1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최대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자 또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랐고요. 달러화 가치도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4.3을 다시금 재돌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연준 관련한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뉴욕대에서 강연을 했대요.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한 지속 가능한 경로로 가고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늘 비슷한 얘기 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겠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느릴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테일리스크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좀 느려지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둔화 이야기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정도의 금리가 더 중립적인 기조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여름의 기준은 언제부터일까요? 보통 초여름 하면 한 6월부터 얘기하는데 이상 기후 때문에 여름 날씨가 한 5월부터 있기도 한데 그가 이야기하는 여름은 아무래도 6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행동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본 전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표현을 애둘러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1월의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1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직전달 2.9%보다는 소폭 올라갔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직전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6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직전월 79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렇게 소비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연준의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후퇴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전체적으로 기업들 주가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 주 22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0일 오전에 저희가 실적 발표 전달을 해드릴 텐데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룹캐피탈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0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뭐 약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에 엔비디아와 친구들, 특히나 그 엔비디아와 함께 영향을 받는 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올해 거의 200% 가까이 주가가 올랐던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그 한 달 사이에 최근 한 달 사이에 200% 가까이 올랐던 컴퓨터 서버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0%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지만 여전히 뭐 강한 상승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다른 빅테크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 하락, 애플의 주가 0.84%, 그리고 구글도 1.5% 하락을 했고요. 맵을 볼까요? 메타의 주가는 2%대 조정, 그리고 아마존은 0.17%, 테슬라도 0.2% 조정받으면서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AMD, 인텔, 브로드컴의 주가도 모두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초록불 보이는 종목들 보이시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가파르게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우측에 필수 소비재 쪽에서 월마트, 타겟, 달러, 제너럴 등의 종목들 소문 올랐고 일라일릴리의 주가가 3.2%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라일릴리 그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히트시킨 제약회사 일라일릴리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모건스탠리에서는 일라일릴리의 시가총액이 머지않아서
1조 달러를 터치하는 최초의 미국 제약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일랄릴리의 목표 주가를 사상 최고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나이키가 감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기 테슬라 아래 보면은 우측 아래 나이키 2.4% 하락했는데 1,700명 정도를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밀려났습니다. 작년 내내 나이키는 중국 쪽에서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 직면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키의 그런 브랜드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아울렛 가면 가장 줄이 긴 게 나이키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 감원 소식에 의해서 올해 나이키의 실적에는 어떠한 또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2년 만에 순이익 전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전달드렸는데요. 본장에서도 8% 넘게 올렸고요. 반면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문 두드리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나 봅니다. 분기 손실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죠. 로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보다 큰 손실이 기록이 됐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2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도 추정치를 벗어나면서 역시나 주가는 하락을 보였고요. 카바나 중고차 회사죠. 중고차 딜러 회사 저조한 지금 실적에 대해서 레인본트 제임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단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뒤에 이런 하향 조정 속에서 주가는 8% 넘는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붉은 빛이 또 만연한 가운데 지난주에 내내 언급이 됐었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있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405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0.6%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잠깐 숨고르기, 지난 한 주 동안 주간 단위로 봐서도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AI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은 또 어느 쪽인지,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원 님이 본인 외모에 대해서는 좀 그만 좀 매일 거론하시네 하면서 유유 표시를 하시는데 제가 약간 선수 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선수를 쳐서 얘기 못 하시게. 예. 그러면 약속을 하죠. 우리 월모부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외모와 관련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약속 괜찮죠? 이런 거는 협상 가능한 카드 아닌가요? 예, 약속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지금 방송이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건지 하셨는데 이철상님,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개편에 대한 안내 아직까지 안 나갔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얘기해도 되나? 예, 다음 주부터는 더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0분 더 일찍 만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15분 더 많이 오래 만날 수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6시 30분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그거보다 30분 더 빠른 6시 그리고 7시 15분까지 방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확대 편성이 되고 더 빨리 시작을 하니까 장 마감하자마자 만날 수 있는 월모브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더 길게, 더 빨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주제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기는 해요. 최근에 사실 채권. 한국에서도 그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인기가 워낙 좀 많아져서 이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채권 투자를 사실 저희가 재작년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셨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그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장기물 채권을 투자하는데 심지어 그걸 엔화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엔화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엔화도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1년 내내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채권 얘기한다라는 건 이제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건가요?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현재 사실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채권 투자, 뭐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뭐 3배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AI와 생각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실 지금 방향성 자체로만 보면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그 작년 한 10월쯤에 5%,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5%를 한번 찍고 나서 3.7%까지 이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빠지는 구간은 채권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 3.7% 수준이었던 게 지금 4.3% 가까이로 올라오면서 아마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보셨던 그런 시작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지금 이런 금리 상승에 인플레이션하고 견조한 경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문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뭐 이게 3%대에서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건 문제다 하는데 경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경기가 좋아서 문제인가요? 경기가 사실 좋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네. 아니, 경기가 좋은 채권 거는 우리 다 시장으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채권 금리가 결정이 될 때 보통 크게 두 개거든요. 음. 하나는 그 현재 시점에 기준금리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점이 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해당 그 채권 만기 기간 동안에 기대 이제 경기 성장률 이 두 번째 이제 주요한 그 채권 가격 결정의 요소가 되는데 음. 지금 사실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그 하드 랜딩 이슈 그러니까 그 경기가 급속하게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점도 사실 뒤로 밀리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봤을 때 현재로서 주식시장으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그 경기가 예상보다 좋은 게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채권 네. 시장으로만 보면 그렇진 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그럼 채권 투자하는 분은 미국 경기가 좀 침체가 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하나씩 좀 뜯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거의 반년 가까이 그 3%대에서 쉽게 앞자리가 2로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것도 3.1% 이제 음. CPI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실 그 블룸버그에서 조금 바꿔서 이제 그 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음. 한 달씩 본 게 아니라 6개월 기준으로 평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기준으로 평균 본 거 보면 작년 11월 말 이후로 오히려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봤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경기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연준은 2% 타겟 금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타겟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높은 상태여서 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좀 끈적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끈적하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집값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쉽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올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거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좀 반영을 그걸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음. 사실 미국 채권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채권으로 보통 알채권이라고 하는데 직접 투자하시면 보통 만기까지 가지고 가시려고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채권 금리가 4%가 넘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사실 금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 국채가 정말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좀 높아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거 좀 경계해야 되나요? 뭐, 네. 경계 혹은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네. 5페이지에 사실 음. 준비를 차트를 한 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제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한 2, 3주 동안 가장 핫했던 그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트예요? 이 차트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목이 이제 뭘로 나왔냐면, 음. 연준의 그 기준금리 예상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항상 틀려왔다라는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차트가 나온 건데, 음. 그 검은색 선은 이제 페드의 실제 기준금리예요. 네. 그리고 하늘색, 약간 나풀나풀 날리는 이런 그 머리털 같은 거는 개별 시점에서 시장의 예상 경로를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사실 그 시장의 예상 경로하고 페드의 기준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시점에서 다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네. 걸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개별 시점에서 요 시장의 예상 경로는 뭐 개인들의 예상이라기보다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왔지만 사실 그렇게 움직인 적은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는 대응이 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은 예측을 하고 미리 포지션을 잡거든요. 왜냐면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놔야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채권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사실 예상이 좀 많이 틀려왔던 그런 자산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우리 법무장님께서 한 장으로 표를 하나 딱 주셨는데 요거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채권 투자 핵심. 자,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장님께서 쉽고 네. 명확하게 지금 보니까 알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정도로 예, 체험못 우리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긴장하고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사실 그 6페이지에 지금 한 장으로 보는 채권 투자 핵심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쵸. 근데 그 채권 투자하실 때 주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주식은 보통 미래 기업들의 이익을 예상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이익이 날 거냐, 혹은 해당 기업들의 멀티플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 보통 이제 주가라고 하면 EPS하고 멀티플의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하면 채권에서는 사실 금리의 방향성 변화하고 그리고 국채와 회사채 금리 폭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 방향성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건 보통 듀레이션이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의 폭의 변화는 보통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성 변화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4.3%인데 이게 4%로 떨어질 거냐, 5%로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상승하게 되거나 하락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해요. 채권 금리와 가격은 역수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보고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으면 단기 채권이 좀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하락의 폭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고 하면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게 가장 크게 채권 가격 상승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 파트고, 두 번째는 그럼 채권 투자할 때 보통 국채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음. 회사채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채가 더 금리를 더 많이 줘요. 네. 왜냐하면 국가의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이 주게 되는데, 음. 이제 그 폭이 이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스프레드가 늘어난다고 하면 국채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고요. 음. 반대로 그 폭이 축소된다라고 하면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돼요. 그래서 네. 요 방향성에 따라서 국채를 살 거냐, 회사채를 살 거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 방향성과 그 회사채 금리의 폭의 변화를 예상을 해서 단기 채권으로 갈 거냐, 장기 채권으로 갈 거냐, 국채로 갈 거냐, 회사채로 갈 거냐. 음.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사실 채권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 중에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최근 1년 한 1년 반 사이의 채권 투자는 그 채권 투자의 성격보다는 그 만기가 긴 상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한 수익을 좀 향유하기 위해서 투자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예, 특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했고요. 그 네. 한국에서 사실 제일 인기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아마 음. TMV 아니면 TMF 두 음. 가지일 텐데, 미국에 TST, 뭐 상장된, TMF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맞아요. 사실 이제 TMF 같은 경우는 제 예전 직장이 디렉션이었기 아, 때문에,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상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사실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뭐 플레이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기 채권의 변동성 혹은 음. 방향성에 네. 관련해서 조금 음. 투자를 많이 하셨던 이제 음.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는 사실 그 채권의 성격에 대한 조금 안정성이나 그런 네.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렇죠. 우리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 채권 투자가 틀렸다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그건 아니에요. 대응을 그건 잘 아니고. 하셨으면 사실 좋았을 네. 텐데 또 우리가 예측을 잘 하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든 박자가 다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네. 또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 얘기를 항상 연준의 큰 그림에서 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고 했었던 그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참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AI가 판단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채권 어떻게 미국 관련한 채권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예측보다는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한 시장 같아요. 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투자자 분들마다 사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개별 시점별로 동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우선 2월 초에 저희 AI 미국 채권형 모델에서 나왔던 미국 채권을 투자한다면 요렇게 한번 투자해봐라. 라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네. 제안을 보시면 지금 이제 VCSH, 그리고 VCIT, VCLT, TIP, HYG 네. 아시는 ETF도 있고 모르시는 ETF도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보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CIT로 대표되는 게 이제 중기 회사채 채권이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많이 줄이고 오히려 국채 중에서도 이제 TIP라고 불리는 이제 물가연동 채권의 포지션을 좀 굉장히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하이라이트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8페이지에 사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네. 지금 단기 회사채, 중기 회사채, 장기 회사채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지만 저희 AI 모델의 동작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채로 바뀌어요. 단기, 중기, 장기 포지션 같은 네. 경우는.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은 국채보다는 저희 모델이 회사채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더 바꾸면 안정적인 채권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의 그 움직임이 커지거나 불안해지면 회사채보다 국채를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거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채권 시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채보다는 회사채를 더 선호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장기채가 4% 언저리, 단기채가 지금 40% 가까이 되는데, 네.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이번 달에도 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방향성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당분간 고금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물가연동 채권에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더 지속되고. 끈적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음. 크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반영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 미국 채권형 모델이 어떤 ETF를 지금 100% 비중 안에서 각각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단기 회사채 비중이 거의 40%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기 회사채가 그 다음으로 15%, 그리고 물가연동 채권이 30%로 높고요. 장기 회사채는 4%대 비중으로,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에 10% 비중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금리에 따른 뭐 TMF 이런 ETF 말고도 정말 다양한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ETF도 있어요. 제가 티커를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못하는데, 뭐 AOA 뭐 이런 ETF 있잖아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쵸? AOR, AOK 네네네, 이런 것들, 네네. 자산 배분 AOA는 ETF들도 가수 사실 인기가 이름이죠. 많아요. 네. AOA는 걸그룹 이름이고, 네, 그런 ETF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TLT나 TMF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권 투자를 일단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는 AI 관련해서 어떤 투자의 전략을 쭉 마련해 주실지를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홍콩으로 좀 연결을 받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